자, 이어서 사기강박조 가겠습니다. 자, 110조죠. 책은 92페이지 110조 보겠습니다. 자, 1항 보시면 1항은 당사자 간 사기강박이죠. 사기나 강박의 의사없이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사기강박하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2항은 특이한데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시간에서 제3자의 동그라미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그 사실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상할수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이때 상할수죠. 이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였죠?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에 오라 했죠. 그럼 상소무에서는 취소할 수 없답니다. 여기 상할수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상할수 상소무 외우시라 했어요. 3항 전 2항이란 1항과 2항을 말하죠. 1항, 2항 의사비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을 썼습니다. 상대역 취소입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을 잘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 1항에서 법률행위를 갑과 을이 했거든요. 근데 그들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사기강박이에요. 갑이 을을 사기강박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그 갑과 매매했죠. 그럼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이게 110조 1항입니다. 근데 110조 2항은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있는데 이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병이 한 명 더 나와요. 그래서 을이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 계약체를 했습니다. 그럼 을은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했죠. 그럼 을은 자기가 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을은 당했잖아요. 그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원칙 못합니다. 원칙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 생각에 갑과 병이 친해서 갑이 시켜서 사기쳤을 것 같죠. 근데 법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우리 자기가 매매를 후회하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 하나만 꼬시면 돼요. 그래서 야 친구야 너가 나를 속였다 그래. 너가 나를 칼로 강박했다 그래. 그래서 다 취소해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다고 만든 겁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 진짜로 당했는데 근데 갑이 만약에 상대방이 을이 당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만약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해보세요. 그럼 이때는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별로 없죠. 그때 하나여 예외적으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소무 그때는 취소 못합니다. 그럼 을이 당했더라도 보통 갑은 이날 태어나서 을을 처음 봤겠죠. 그러니까 을이 당했다는 것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상소무를 원칙으로 봐요. 그래서 그때는 취소할 수 없고 참 특이하게 갑이 알았대요. 이렇게 상할수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식을 했죠. 누가 비정상으로 했죠? 을이 당했으니까 을이 비정상이죠. 그럼 을을 표의자, 갑을 상대방이랍니다. 여기도 매매를 갑과 을이 했죠. 갑과 을. 그럼 누가 비정상으로 했죠? 갑은 정상이고 을이 당했으니까 을이 비정상했죠. 그래서 을을 표의자, 갑을 상대방이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을이 취소하고 못하고는 내가 아니라 갑에게 달렸죠. 그래서 을이 취소하든 못하든 나를 속인 이 썩을놈한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래서 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취소하지 못하더라도 이 나쁜 놈한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을이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한다 틀렸죠. 취소 못하더라도 이 썩을놈한테 불법행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만약에 병이 갑의 대리인이라 해보세요. 그럼 대리인도 여기 말하는 제3자일까요? 아니란 게 판례입니다. 을이 봤을 때 갑이나 갑대리인 동일시해야지 여기 제3자가 아니에요. 을이 봤을 때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은 제3자 아닙니다. 그래서 1항으로 와서
당사자하고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을은 갑이 사기강박이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갑의 대리인이 사기강박이도 언제나 취소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강박하면 여기처럼 뭐 알았거나 알수 하면 틀려요. 대리인이 사기강박하면 그 사실을 본인이 몰라도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알수 하면 틀려요. 본인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인은 제3자 아니고 2항으로 가죠. 이제 외워요. 자, 외웁니다. 대리인은 제3자 아니에요. 2항이 아니라 1항으로 가니까 당한 놈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외웁니다. 1항으로 간다. 그 다음 기망행위의 사기는 자기가 뭔가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속일 수가 있죠. 근데 부작이란 게 있는데, 자 보세요. 부작위는 어떤 의무 있는 자가 그럼 해야 되죠. 근데 그 행위를 하지 않네요. 그때 부작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무가 없다면 부작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무 있는 자가 그 행위를 해야 되죠. 안 하네요. 그때 부작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판례 비교하는데, 자,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말하지 않았다. 또는 시가보다 더 높은 고가를 고지했다. 이건 사기가 아니에요. 아까 전 시간에 시가는 정해진 거 없죠.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착오 취소도 못하고 사기 취소도 못한다. 사기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 분양자가 건설회사가 아파트 현장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걸 말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고객들, 우리 시민들에게,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할 신의치상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고지 안 했어요. 왜 안 한 거죠? 속이려고. 그게 부작위한 사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거 분양 안 받겠죠? 일부러 속인 거죠. 속이려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어요. 단 의무가 있었을 때. 이것은 부작위한 기망입니다. 그 다음은 상가를 분양 광고하는데, 이 상가 건물을 첨단 오락타운 조성하고 거기 전문 경영의 위탁 경영을 통해서 분양이 매매죠? 분양이 뭐예요? 분양? 최초로 최초라는 매매.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분양사무소에 우르르 몰려왔죠. 몰려서 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매매계약서에는 이 광고 내용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말만 써 있고 시민들이 서명하고 온 겁니다. 그럼 일단 매매계약은 체결했죠. 근데 건설사가 이 광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매수인들이 광고 내용을 이행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때 첫째 논점, 그럼 이 광고 내용이 청약인가 청약 위인인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청약이라면 이게 승낙이니까 이건 계약 내용이 되는 겁니다. 건설사는 이거 해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청약이라면. 근데 법원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이 위인 그랬어요. 분양사무소에 그냥 꼬시는 유인, 꼬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청약이에요? 계약서에 써 있는 게 청약이고 이게 승낙입니다.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약 내용이 되지 않아요. 건설사는 해줄 의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와 이거 완전히 사기다. 그러니까 사기도 아니라 했어요. 광고는 약간의 뻥은 있는 거죠. 계약서 안 써 있으니까 속일 의사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가 그날 미쳤나 봐요. 우리 착오에 빠졌나 봐요. 그러니까 착오 아니라 해서요. 당신들 그날 멀쩡하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 당한 거죠. 그래서 논점 세 가지예요. 청약 X, 유인이니까 청약 X, 사기 X, 착오 X. 기망 X는 이미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아직 두 개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자, 책으로 오시면 93페이지 파랑색 2번 기망행위가 있습니까? 양거로 2번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날조하는 건 기망입니다. 동그라미 2번
교환계약 당사자 목적의 시가 동그라미, 시가를 목표한 경우 사기가 아니라 했어요. 제일 밑에 양가로서 3번 부작위 동그라미. 그럼 동그라미 1번 단순한 침묵은 원칙적으로 사기가 성립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사선. 다음 어떤 상황을 동원하십니다. 자, 고지할 의무 동그라미. 의무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 부작위한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 아까 공동묘지 사건입니다. 그 다음 파란색 3번 기망행위 위법성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속였으니까 나쁜 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양괄호 1번 위법성 여부에서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2번 자, 넷째 줄에 분양회사 보여요? 아까 그 판례, 아까 이 판례 분양회사 판례입니다. 다시 동그라미 2번의 넷째 줄에 제 밑줄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노락토를 조성하여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 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한 자 기망 동그라미. 기망행위가 아니므로 사기 취소할 수 없다. 기망이 아니다 그랬죠. 기망 아니죠? 밑에 써요. 청약 X. 써요. 청약 X. 그리고 청약 유인이다. 그리고 착오도 X. 우리 책이 없으니까. 이제 오른쪽 페이지 95 이제 강박으로 왔습니다. 강박이는 어떤 불법 해약고지에서 두렵게 쫄게 만든 거죠. 그럼 자, 해약고지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단지 각서에 서명 날이랄 것을 강력 교육했다. 이건 강박이 아니에요. 해약고지가 없죠. 아,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서명하라는 말도 못합니까? 이건 강박이 아니다. 그 다음 아까 외웠습니다. 강박은 원래 취소 사유인데 완전히 박탈 무효 이렇게 외웠어요. 강박은 아까 강사비 없다 그랬죠. 강사비 없다 완전 무효 외웠잖아요. 완전 박탈 무효. 그 다음 적용 범위는 항상 민법 총칙은 개인 간의 재산상 법률행위. 그래서 사기 강박으로 소송행위 공법행위했다면 재산상 행위가 아니니까 110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그래야 돼요. 만약에 110조가 적용된다면 취소할 수 있단데 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취소할 수 없답니다. 다음 사기로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나오거든요. 근데 사기는 나쁜 놈이 있으니까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럼 둘 다 성립하죠. 그걸 경합한다. 둘 다 성립해요. 근데 행사는 하나만 해야 돼요. 선택적으로. 둘 중에 하나 하면 손해 없죠. 둘 다는 게 아니에요. 뭐 사기당한 게 자랑이에요. 둘 중에 하나 하면 손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인정되지만 선택적 행사한다.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사기 강박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 취소할 수 없다 그랬고 2번 뭐가 눈에 보여? 2번 대리인 기만 보여요? 그럼 제3자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그랬잖아요. 그럼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없다가 무조건 들렸죠?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그러니까 외우니까 막 답이 막 이렇잖아요. 이게 내 의사 무관하게. 그럼 보세요. 2번 대리인 개망행위로 계약처를 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되죠. 선의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3번은 완전히 박탈 무효 맞습니다. 4번 시가는 사기 아니에요. 자, 5번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의자, 당한자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면 틀렸다 그랬죠. 취소하지 않고도 그 썩을 놈 3자에게 불법행위죄 물릴 수 있다 그래서요. 예,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책은 95페이지 오세요. 95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있어요. 3번의 자, 두 번째 줄. 각수의 서명 날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 해약고지가 없으므로 위법한 강박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다음 넘기시면 이제 97페이지로 보세요. 97페이지. 상단의 심화학습 제3자의 사기 강박. 아까 법조문 봤어요. 그럼 1번 보세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죠. 그럼 동그라미 1번.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무과실인 경우 상선무. 그럼 그 아래줄 끝에 취소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제3자가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상할소에 하나여 그 사실을 취소할 수 있다까지. 동그라미 4번. 피의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에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면 틀렸다 그랬죠? 취소할 필요 없다. 아래 큰 2번. 대리인 사기 강박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2번. 갑에 자 돈 넘쳐요. 대리인 의뢰 사기 동그라미. 그럼 갑이 본인. 대리인 의뢰 사기로 병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럼 누가 당했어요? 누가 사기 당했어요? 병. 갑은 본인이고 대리인 의리 사기죄죠. 누구한테? 병. 그럼 병이 취소할까 말까 하겠죠. 그럼 동그라미 디귿. 병은 갑이 대리인 사기 사실에 대한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즉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리을. 병은 본인 갑이 대리인 사기 강박의 사실에 대한 선의 무과실인 경우 즉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외우세요. 대리인 사기 강박하면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자, 네임 5번 관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아까 2번 아까 했습니다. 착오와 담보 책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있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최근 판례 뭐예요? 최근 판례는 매매계약 내용 중요에 착오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자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큰 3번 사기로 인한 취소와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까? 제일 밑에 양가로 2번 가로쳐요. 첫 번째 가로 취소 효과를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가로칩니다. 두 번째 가로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가로. 두 가로는 경합하여 병전한 것이므로 채권자는 얻는 것이라도 자 선택 동그라미. 선택의 생각할 수 있지만 중첩적 동그라미 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라 했죠. 오른쪽 페이지 4번도 다 아까 했습니다. 4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기 강박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민법의 가장 어려운 비통착사강 다 했습니다. 좀 쉬운 거 위주로 공부하세요. 이해 안 되는 건 5월 달에 해도 됩니다. 오늘 다 해야지 그 생각을 버리세요. 자, 이제 102페이지 오세요. 102페이지. 이제 의사합의시 효력 발생이 있는데 거기 111조 있습니까? 자, 1항 상대방 있는 의사합의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그럼 여기서 도달이란 의사를 완료할 료인데 두음법칙이라 요라 씁니다. 의사표시를 읽은 때가 아니에요. 아직 안 읽었더라도 읽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부터 도달입니다. 예를 들면 편지가 우체통에 꽂혔잖아요. 그럼 아직 안 읽었더라도 읽을 가능성이 있죠. 그때부터 도달로 봅니다. 그럼 의사표시 당사자는 대화자와 격지자가 있어요. 이 격의 한문으로 뭘 격인데 이건 거리가 멀다 말이 아니라 시간상 개념입니다. 즉 내가 하는 의사표시가 얼마나 빨리 상대방에게 도달하는가요? 그럼 한국에서 미국으로 핸드폰 통화하면 바로바로 도달하는 대화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바로 옆집에 편지를 보내면 하루 이틀 걸리죠? 그게 격지자예요. 그럼 시험이니까 시험은 대화자를 낼 수 없고 시험은 격지자밖에 못 냅니다. 왜냐하면 갑이 의뢰에게 의사표시를 발송해서 의뢰에게 도달하면 핸드폰은 이 시각과 이 시각이 똑같죠. 그러니까 시험이 못 내요. 근데 편지는 그저께 보내서 오늘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낸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도달주의, 요지 가능한 때. 그럼 자 봐보세요. 근데 우리 갑의 편지 읽었거든요. 갑 편지 읽어놓고도 거짓말 쳐요. 나 받은 적 없는데 라고 거짓말 칩니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갑이 해야 돼요. 너 읽었지라고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보통 내용 증명을 보내거든요. 또는 등기우편을 보내죠. 왜 비싼 돈을 들이죠? 이걸 보냈는데 다시 표의자 갑에게 반송되지 않으면 너 읽었지라고 추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이 비싼 돈을 들인 겁니다. 근데 딸랑 100원짜리 우표, 보통 우표는 추정 안 돼요. 돈을 써야만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 상대방의 정당 사유 없이 수령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 통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노인 때 이게 요지 가능하죠? 그럼 도달이 된 거예요. 그럼 의사표시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 의사표시가 도달 후 도달하면 효력이 이미 발생했죠? 효력이 생겼으니까 더 이상 마음대로 처리 못합니다. 처리하려면 도달 전, 효력이 생기기 전에 처리해야 돼요. 그 다음 우리 민법은 대원칙이 도달주의인데 예외적 발신주의가 두 개 있어요. 우리 시험범위에. 그리고 우리가 무체발 격승발 외워요. 무체발 격승발 외웁니다. 다음 주에 하는데 이거 무권대리 최고 발신주의 이거 다음 주에요. 다음 계약법에서 격지자 간의 승낙 발신주의 이거 탐의합니다. 외워요. 일단 무체발 격승발 이거 아니면 무조건 다 도달주의 하시면 돼요. 원칙이 도달주의니까 예외를 내워요. 무체발 격승발 외웁니다. 다음 111조 2항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자 2항입니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재앙명령자가 되어도 그럼 발송할 때는 살아있고 멀쩡했잖아요.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 다음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의사를 발송해서 을에게 이때 도달한다 가정해 보세요. 발송할 때 멀쩡했는데 그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갑이 사망해요. 그래도 발송할 때 멀쩡했죠? 그럼 도달하면 유효가 됩니다. 유효. 즉 갑이 제한 능력이 되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요. 갑이 죽어도 갑의 상속인이 을과 뒤처리하니까 그대로 유효입니다. 뭐 효력이 상실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2조가 의사표시 수령 능력이 됩니다. 자,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을이 갑 편지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하필 을이 제한 능력자예요. 그 우리 민법은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능력자는 의사표시 수령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설사 을이 편지를 읽었더라도 갑은 야! 너 내 편지 읽었지? 라고 주장할 수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도달이 되면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장을 섞게 합니다. 근데 을 뒤에 누가 있죠? 법정대리인이 있죠.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 안 후에는 뒷처리 해주겠죠. 그때는 너희들 내 편지 읽었지라고 도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법조문 자체로 시험에 나오는데 만약에 갑과 을이 임대차 했다 해보세요. 보통 원룸 건물, 보통 원룸 건물 뭐 3룸, 4룸 막 있으면 보통 임차인들 월세 안 내고 막 귀찮잖아요. 그래서 3룸인데 임대차 했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죠. 근데 해지는 도달주의라 해지하려면 해지한다라고 을에게 도달을 시켜야 되는데 을이 연락이 안 됩니다. 핸드폰도 안 받아, 가봐도 없어, 죽었는가 깜빵이 갔는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갑이 과실 없이 을의 소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을에게 도달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갑의 의사표시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해서 법원 게시판에 있으니까 을이 이걸 볼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더라도 2주 지나버리면 을에게 강제로 송달, 도달 시켜버립니다. 강제로. 그럼 우리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거. 그럼 이제 해지가 이제 됐죠? 이제 해지됐어요. 그럼 갑은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해서 짐을 다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공시송달입니다. 자, 102페이지 보세요. 102페이지.
상단에 법조문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동그라미 효력이 생긴다. 2항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 내용을 상실하여도 그대로 유효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이 없답니다. 112조 의사표시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의사표시로 도달을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 법정 대리인 또는십니다. 도달 안후 동그라미 그때는 도달할 수 있다. 113조 표의자가 자 과실 없이 동그라미 이거 아직 시험에 바꿔낸 적 없는데 과실로 인하여 하면 틀립니다. 무과실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알지 못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로 송달, 시킬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의사표 규정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9페이지가 대리가 있는데 대리는 다음 주에 보고 무효 취소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155페이지 오세요. 155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무효 취소 사유 다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보는 겁니다. 다음 주 하면 또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자, 그럼 157페이지 오세요. 157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2번 무효 사유 박스가 있고 무효인 경우가 동그라미 7번 7개 있죠. 그럼 지금까지 단 거예요. 자, 1번 원시적 불능, 2번 불법 조건이 첫 계약. 이건 원래 다음 주에 나와요. 근데 첫 계약 이미 했잖아. 예로서. 3번 강행법 규정 효력 규정 위반. 4번 반사질서행위 103조 불공정행위 104조. 5번 보세요. 5번 비진입 표시는 원칙 유효인데 거기 단서 써 있죠. 예외적 상할수가 무효 단서. 그거 하나 빠졌네요. 비진입 표시 옆에 써요. 통정허위 표시. 다시 비진입 표시 단서 옆에 뭐라 써요? 통정허위 표시 108조. 나란히 썼죠? 그리고 나란히 썼습니다. 다음 6번 물권 법정주의 위반. 7번 지역권의 저당 설정 못합니다. 그럼 동그라미 5번이 뭡니까? 비진입 통정허위죠. 써요. 상대적. 5번 비진입 통정허위 표시만 상대적 무효입니다.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거죠. 나머지는 원칙이다. 절대적. 넘어갑니다. 이제 무효 취소 중에 무효를 먼저 합니다. 자, 어떤 게 무효라면 이건 다 몇 번 했던 것들이죠. 처음부터 아무 일 없으니까 이행제를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청구 못하는 거죠. 근데 이행했다면 돌려달라고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단역의 특칙 103조 104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이것을 불법원인 급여라 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어떤 행위가 유효라면 이행을 해야 되죠. 이행해야 돼요. 근데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손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게 무효라면 처음부터 이행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외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유효일 때 청구하고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무효는 이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무효 그러면 이게 원칙이죠. 절대적 무효. 그 상대적 무효는 아까 딱 두 개 비통, 비진이 통정허위 딱 두 개요. 비통 아니면 무조건 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다 했죠. 지난주에 갑소의 엑세 부동산 있는데 을이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을 등기 이건 무효죠. 근데 이게 무효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니까 을이 병에게 팔고 등기합니다. 그럼 병은 태어나서 을을 처음 봤기 때문에 앞사실을 모른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병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나라마다 다르다 했죠. 우리나라는 무효 그래서요. 이걸 절대적 무효. 앞사람이 무효면 뒷사람 누구에게나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이 선이라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 병도 무효입니다.
팔고 등기하고 쭉 팔고 등기도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다 죽어요. 다. 이걸 절대적 무효라 했습니다. 그럼 병까지 해보면 병이 등기했잖아요. 그래서 앞사람 무효면 무효예요. 이걸 등기 공신력 없다고 이제 했습니다. 아무튼 무효는 원칙이 다 절대적. 물론 취소도 원칙이 절대적. 근데 오늘 공부한 비통 착사강 이게 상대적 무효 취소고 나머지는 원칙이 다 절대적 그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 책은 158페이지 오세요. 상단에 네모 1번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있습니까? 파란색 1번 절대적 무효 동그라미 1번 양괄호 1번에 둘째 줄 파란색 글씨 선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자 누구든지 동그라미 무효는 처음부터 쭉 무효니까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규칙 사유 있는 자라도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란색 2번 상대적 무효 이해가 비통입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2번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 137조가 있습니다. 자, 법률의 일본이 무효인 때 동그라미 칩니다. 전부 무효 원칙이 화끈해요. 전부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의 해석을 연유될 때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일부가 무효잖아요. 화끈하게 전부 무효예요. 전부 무효. 근데 무효 부분과 유효 부분을 분할할 수 있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만이라도 유효로 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또는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가 됩니다. 근데 항상 원칙이 중요해요. 전부 무효입니다. 그럼 이거 예외적으로 나머지 유효 이걸 제가 가볍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볍게. 뭐 중요한 거 아닌데. 가백에 X가 있는 을로부터 1억을 빌립니다. 그리고 을 앞으로 X부동산에 저당권 등기해줘서요. 이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1억 중에 4천만 원이 무효래요. 그럼 일부가 무효죠. 그러니까 채무자 갑이 원칙 전부 무효를 주장해서 이거 전부 무효니까 전부 말소 청구를 했어요. 그때 왠지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 1억 중에 4천 무효면 6천 유효죠. 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채권자 을이 4천이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면 6천만 원짜리 저당권 등기 했겠죠. 6천만 원? 그 가정적 의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6천만 원 유효니까 갑은 6천만 원을 갚으면서 이걸 말소 청구하겠죠. 이게 예외적 나머지요. 아무튼 원칙이 중요해요. 화끈하게 전무무효입니다. 여러분 책, 자 159페이지 오른쪽 오시면 오른쪽 제일 밑에 확정적 무효와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효 그러면 원칙이 다 확정적입니다. 유동적을 같은 말로 불확정적 무효 그래요. 그럼 유동적 무효란 지금은 현재는 무효인데 나중에 뭐 인가라든가 뭐 추인, 허가 등을 받으면 행위시로 소급에 가서 이때부터 이게 유효로 바뀌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무효였지만 확정 무효가 아니라 이렇게 효력이 바뀔 여지가 있죠. 그 상태를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 무효랍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 민법 시험은 토지거래허가제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는 계약 전에 선허가,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죠.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 거래하는데 교환계약 체결하면 교환계약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중개사법. 교환계약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됩니다. 그럼 증여계약 받아야 안 받아요? 증여계약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경매로 치러가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허가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허가받기 어려우니까 허가 받으면 기분 찢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허가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만 맞습니다. 그래서 허가받기 어렵잖아요.
허가받으면 기분 찢어지니까 이렇게 외워요. 내 허가받으면 내가 한 판 쏘지요. 한 판 쏜다고. 다시 허가받으면 제가 한 판 쏘지요 하세요. 판이 이행판결. 이행판결이 매매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소유권, 지상권, 유상계약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 유상이나 받아요. 이건 소유권이지만 무상이라 안 받아요. 경매는 계약이 아니라 안 받아요. 그래서 한판 쏘지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으시려고? 이제 허가구역 토지가 있다면 선허가를 받고 매매를 해야 정상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시에는 공부하고 민법에서는 이제 근데 허가 없이 매매하네요. 이때 민법에서 공부해요. 그럼 허가 없이 매매했지만 나중에는 코로나 끝나면 나중에는 허가를 받기로 했대요. 그럼 오늘은 허가 없지만 나중에 받기로 했죠. 이게 유동적 무효입니다. 근데 우리는 애초에 허가 따위 받지 말자. 그때는 확정적 무효가 돼요. 그래서 두 개 잘 비교합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 아까 이런 거였어요. 허가구역 토지인데 허가 없이 매매하면 일단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행위실효 소급해서 이때부터 유효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니라 효력이 바뀔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랍니다. 그럼 이제 유동적 무효는 낱말 나눠요. 그럼 자, 유동적이란 앞으로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동적이란 말은 허가를 받는다니까 허가 협력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무효니까 무효는 계약상 효력 없죠. 그래서 물권적, 채권적 아무런 계약상 효력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하 판례를 구별하실 때 허가 쪽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이 있다 하면 되고 계약 쪽 나오면 무조건 없다 하면 돼요. 두 개를 나누면 돼요. 허가 쪽인가 계약 내용인가. 그러면 허가 협력하지 않으면 허가 협력하라고 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고 제때 협력하지 않아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어요. 이 뭐든지 다 있다. 근데 딱 하나 해지만 못합니다. 해제는 주된 의무를 불이행할 때 합니다. 이 토지매매는 뭐가 주된 의무? 토지매매? 돈 주고 등기하는 게 주된 의무예요. 이건 부수적 의무, 이건 부수적 의무예요. 그럼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하면 돈을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지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가 쪽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뭐든지 딱 하나 해지만 못한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다음 계약 내용은 100% 없다. 100% 없다요. 계약상 효력 없죠. 그러니까 돈 달라고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실 게 허가협력 불이행으로 손배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 계약 내용을 이유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럼 자, 유동적 무효에서는 해지할 수 없죠. 이건 법정 해제예요. 이건 채무불이행 해제 못합니다. 단 그와 전혀 별개로 계약금 주고받았다면 이행착수 전이라면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내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줬더라도 돌려달라고 못해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허가받을 국리를 해야 됩니다. 달라 못해요. 이기선 나중에 확정 무효로 바뀌었을 때 그때 이걸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는 유동적과 무효 두 개를 잘 구별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럼 이제 160페이지 오세요. 자, 160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2번 유동적 무효 있고 양괄호 1번 허가받을 걸 전제로 했다. 이게 유동적 무효. 양괄호 2번 제목 밑줄 처음부터 허가를
페이지에 잠탈하러 가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에 3번 중간 생략등기 있습니까? 지난주에 했죠. 중간 생략등기는 단속 규정이라 처벌받지만 유효. 단 허가구역 무효. 지난주에 했어요. 그럼 자 3번 중간 생략등기 보세요. 허가구역 내에서 갑에서 을에서 평으로 전자매매하면서 처음부터 허가받을 의사 없이 중간 생략등기 합의하에 갑과 평을 매매 당사자로 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때에도, 그러니까 허가는 갑과 을이 받고 을과 병이 받아야 되죠. 갑과 병이 받은 그 허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도 각 매매계약은 확정돼서 무효 동그라미 무효가 된다. 다음 양가로 3번 허가받은 소급 무효가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3번 유동증무의 핵심 쟁점 양가로 1번 계약이자 이행 청구 동그라미. 그럼 할 수 없다. 아래쪽. 양가로 2번에서 계약 해지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계약상 채무불이익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자 해지 동그라미 해지할 수 없다. 여기죠. 계약상이니까 이쪽 해지할 수 없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협력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 동그라미 여기 해지할 수 없 여기 있죠. 협력 의무 넘깁니다. 동그라미 3번 계약금 2배 제공하고 해지 동그라미 여기 이제 해약금 해지는 할 수 있다. 이행 착수 전일 때. 양가로 3번 손해배상 나왔습니까? 동그라미는 매매 계약이죠. 그럼 여기 매매 계약이니까 할 수 없다요. 없다. 그래서 매매 계약상 채무불이익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협력 의무네요. 그럼 여기 있다. 협력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밑에 양가로 4번 보시고 양가로 5번 허가 절차 협력 의무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소구 가능하다.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자 2번 보세요. 협력 의무와 대의금 지급 의무는 동시관계가 아니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지금 유동적 무효에서 협력해야 되죠? 협력해야 돼요. 근데 돈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유동적 무효에서 협력은 해야 되죠? 그럼 돈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동시행이 아니죠. 허가를 협력을 먼저 해야 돼요. 돈은 나중에 주는 거예요. 다시 유동적 무효에서 협력해야 되죠? 돈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시행이 아닌 거죠. 그럼 동그라미 기억. 매수인이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함에 있어서 즉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거죠. 대금 채무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 다음 따라서 매도인 측이 가로 매수인은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가로 맞죠? 대금 제공할 필요 없죠? 없어요. 그 다음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협력은 해야 되잖아요. 거절할 수 없다. 오른쪽 페이지 가장 중간에 파란색 4번 확정적 무효 또는 유효로 되는 게 있죠. 양가로 1번 확정적 유효가 1번 허가받았다. 동그라미 2번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됐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하지 않으면 확정유효입니다. 양가로 2번 확정 무효가 되는 경우 1번 허가권자가 불허가 처분했다. 2번은 여기랑 뭐 유사하죠. 유사 2번 당사자 상방이 허가를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확정 유효가 됩니다. 허가를 안 받기로 했으니까 유사하네요. 여기랑 그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확정적 무효되면서 동원하십니다. 규칙사유에 있는 자 동그라미 이 자도 스스로 무효를 정할 수 있다. 즉 무효는 쭉 무효니까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효행위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와보세요. 책을 한 장 넘겨보세요. 자 167페이지 네모 2번 무효행위 전환에서 자 무효행위 전환은 시험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이거 무효인데 추인 X 전환 후 했거든요. 헛갈리니까 잘 보세요. 무효 그 상태로 나중에 인정 안 돼요. 무효 그 상태로 인정 안 되는데 무효를 유효로 전환한다면 허용해줍니다. 그래서 갑에게 X부동산 시가 1억이라고 가정하면 우리 재건축 조합이에요. 우리 재건축하려고 이쪽에 부동산을 다 샀는데 값만 안 팔아요. 어쩔 수 없이 4억에 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값이 지금 R밖에 하는 거죠. 그럼 이게 104조 무효입니다. 첫째,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우리 궁박 상태죠. 우리 이것만 못 사서 발 동동 굴리고 있죠. 그리고 값은 이게 폭리악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104조 무효입니다. 그럼 법원은 무효로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웬만하면 재건축 시켜줘야겠죠. 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당사자가 이게 매매 대금이 과하다로 말미암아 이게 만약에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만약에 한 이 토지를 이 부동산을 한 1억 5천 정도로 매매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이 무효를 이렇게 전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억 5천원에 사서 빨리빨리 재건축하라 이 말이죠. 이게 전환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 무효인 전환은 파란색 1번 의에서 법조문 138조 있습니까? 법조문 보세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 예를 들면 4억 매매가 다른 법률행위 예를 들면 1억 5천 매매 1억 5천 매매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1억 5천 매매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 1억 5천으로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제일 밑에 2번 관련 판례 핵심 판례 괘씸이 나옵니다. 무효인 불공정 법령에도 전환은 허용된다. 단 좀 있다 추인 X. 이제 무효행위 추인은 한 장 앞으로 오세요. 165페이지. 중간에 네모 1번 무효행위 추인 139조 있습니까? 좀 보세요. 자, 무효인 범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인해도 원칙 무효예요. 추인해도 원칙보다 원칙 무효. 근데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럼 7번 보세요. 추인해도 원래 무효인데 그러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럼 새로운은 앞으로 그런 말이고 소고표는 뒤로죠. 그러니까 이 말이 소고표에 어울리지 않아요. 앞으로니까. 그래서 소고표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소고봐요 틀립니다. 같은 말이 처음부터 틀려요. 같은 말이 법률행위 시부터 틀립니다. 그럼 이게 한 번 더 계약이죠. 계약이 법률행위니까. 그래서 계약 성리 시 하면 틀려요. 그때부터야 맞습니다. 그때부터가 장래효.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라는 걸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앞글자 따서 소처법 외우세요. 앞글자 따서 소처법 같은 말이고 여기서는 다 틀렸다. 그 다음 추인 가능해야 돼요. 추인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다음 세 가지 103조 무효나 104조 무효나 기타 강행법 위반 무효는 이건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일 개인이 이걸 유효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 질서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추인 대상이 되지 않아요. 추인하여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유효가 될 수 없다. 그럼 이런 게 추인 가능해요. 오늘 2교시 때 갑과 을이 가장매매로 을 앞으로 1월 5일 날 등기를 넘겼죠. 그럼 이게 왜 무효죠? 이게 왜 무효예요? 갑을 매매할 의사가 없죠. 의사도 없이 둘이 통정
짜서 무효입니다. 의사가 없으니까 무효예요. 근데 한참 후에 갑이 물어봐요. 야, 을, 너 정말로 안 살래? 산대요. 싸게 팔면.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매매 합의했어요. 10월 5일 날. 그럼 그때부터 이게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그때부터 유효가 돼요. 그때부터. 1월 5일자로 소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이랑 1월 5일 이 매매가 유효가 된단 말이 아니고 이때야 매매가 이게 새로운 법령이고 그때부터 유효란 말입니다. 소급이 없다. 이렇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나 통정의 표시, 의사표시 규정은 추인이 가능해요. 근데 아까 103조, 104조 기타 강행복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감남이 원리한테 우리 첩살이 할까? 우리 아저씨 그거 무효 아니에요? 너 무효인지 아는구나. 알고 추인하자. 그럼 더 썩을 놈들이죠. 이런 거 추인 안 돼 이거. 객관적 조세반입니다. 근데 이 가장매매가 왜 무효죠? 첫 계약처럼 썩을 치단 게 아니라 매매할 의사가 없으니까 무효인데 매매할 의사가 생겼잖아요.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제 책에서 자 166페이지 상단에 판례 있습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무효인 가등기, 가등기나 그냥 등기 똑같아요.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존용하기로 한 약정은 자 그때부터 동그라미,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이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2번 추인 요건에서 양괄호 2번 무효임을 알고 다음 무효 원인이 소멸을 해야겠죠? 하자가 없어야 추인 가능하죠. 그래서 양괄호 2번에 세 번째 줄 따라서 강행복귀 위반이라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 X. 다음 파란색 3번 무효행위 추인 효과 양괄호 1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소급이 없다. 장래 여기서 소처법 틀립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10분 쉬가시고 취소 표현을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